나 몰래입니다. 누가 몰래 뭘 했다는 건지 같이 볼까요? 일단 날인 거부 이재명 오늘 검찰 재출석 체포한 처리 지연용 분석도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앞선 5번째 검찰 조사에서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 다시 재출석을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요 얘기 일단 직접 권칠승 대변인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합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네. 당이 가진 모든 권한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내일 조사 방식이나 내용 이런 걸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란 듯이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상황을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정치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에 출석해서 재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 12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이 지금 번복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무조건 또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소환 통보에 또 응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단식을 통한 건강의 문제로 또 출석을 그 과정 중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외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출석에 충분히 응하려 노력했고 또 애썼지만 또 건강상의 이유로 갈 수 없는 상황들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선 평가가 아마도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또 국민의 어떤 동정 그런 여론을 모아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충분히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여론을 지금 의식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체력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권칠승 대변인 얘기가 검찰권을 남용하며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대응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라고 아까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까지 얘기를 했어요. 수사팀을 고소하는 것까지도 지금 조사받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글쎄요. 그런 카드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12일, 그러니까 오늘 간다면 6번째 소환이고 출석이잖아요. 네. 7번째가 되든 8번째가 되든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로서 이제 거쳐야 될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아마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한 마지막 필요한 과정들을 그냥 거치는 걸로 이재명 대표 측도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5번째 소환 때 가서 피해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신문조서 열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의사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날인은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계속 저항하는 거고 그 평행선이 그냥 이어지는 걸로 저는 보여요. 체포동의안을 언제 내느냐. 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기 중에 내느냐, 회기 아닌 때 내느냐, 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내느냐, 아닐 때 내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향해 사법적 수순이라고 얘기한 건 앵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건 뭐 그냥 여론을 끌어당기기 위한 거 이외에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 대한 사법적 대응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검찰한테 아픈 칼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드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이 지금 열흘이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조사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체력적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뭐 13일째죠. 네. 뭐 체력은 뭐 많이 좀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조사하는 데는 뭐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뭐 피를 말리는 뭐 진상에 대한 뭐 검찰의 공격에 대한 방어 이거보다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9일날도 조사받으면서 네.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인 안 했거든요.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네. 뭐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라도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검찰하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죠. 네. 예, 검찰은 지금 이번에 마냥 늦추다 보면은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을 못하면 10월 달에는 국정감사라 또 국회 본회의가 안 열려요. 11월 달에는 예산안 심의가 있어요. 네. 금방 11월 말로 가버려요. 12월로.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체포동의안이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이 12월부터는 총선 분위기에 또 몰아가면은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게임 국면에서 바짝 좀 서두르고 있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추석 전에 투표를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더라도 단식을 지금 13일째인데 제가 보기엔 계속 할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네. 왜냐하면 표결할 때 여태까지 체포동의안 그 자기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면은 자칫하면 가결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단식을 계속함으로써 여당 내에 야당 내에 그 분열 이거를 막고 동정심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하나는 끌고 하나는 끌어올리고죠. 시간은 끌고 네. 동정심은 끌어올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효과는 좀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체포한 처리 지연용이다라는 요 분석에 약간 동의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네. 과정에서 네. 오늘 그 검찰의 출두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네. 뭐 활발하게 검찰하고 수사가 그 오가는 그런 장면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식행위일 거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같이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5번째 검찰 소환 조사 때는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오늘 검찰 재출석이죠. 또 조서 서명 거부된 검찰도 영장 딜레마. 네. 오늘은 그럼 가서 조서에 서명을 할 것이냐, 날인을 할 것이냐. 이동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도 뭐 지난번과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검찰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위한 그런 명분 쌓기에 지금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셀 겁니다. 그것도 검찰이 알고 있었을 테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언제든지 그 검찰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완료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이런 소환 과정은 일단 검찰이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금 뭐 3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40억 원에 가까운 대북 송금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추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직무유기 아니냐, 도지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뭐 스마트팜 대북 사업 결재를 지금
뭐 결제가 올라와서 그냥 클릭 버튼만 눌렀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면 도지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도지사는 그 과정, 결제 과정에서 꼼꼼히 파악을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검찰의 오늘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할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윤영걸 대표님이랑 좀 의견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서의 날인을 안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도 검찰은 충분히 소환 조사하는 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영장 딜레마에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지금 그런 의견 주신 건데 신정현 위원님. 예. 지금 이동석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은 추석 전에 어쨌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다 펼칠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본인의 최대 목표인 것을 자명하게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에게 동정표를 끌어내고 무엇보다도 당내의 결속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불구속 기소의 성과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검찰과 이재명 두 주체 간에 아주 엄청난 수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검찰에 재출석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저항, 반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수싸움이지 이게 단순히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수싸움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